오늘은 저번에 소개드렸던 5시리즈 추구 설명 1편에 이어서 2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조장치의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시는 방법은 이 오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켜지게 됩니다. 운전석 공조장치 온도 조절, 조수석 공조장치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오토인 상태에서도 풍량은 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석과 조수석의 온도가 다를 때 똑같이 맞추시려면 오른쪽 상단에 싱크 버튼을 누르면 동일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버튼은 맥스 에어컨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빨리 차량을 시원해지게 하며, 여기 보시면 맥스의 이 표시는 전면에 성에가 꼈을 때 성에 제거 버튼입니다. 하단의 버튼은 뒷 유리 열선으로 뒤에 눈이 쌓이거나 성에가 꼈을 때 성에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의 공조장치를 오토로 놔둔 상태에서 수동으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사람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하단, 위에 하단, 그 다음에 상단만, 상단 중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운전석은 수동이지만 조수석은 오토인 상태도 가능합니다. 똑같이 맞추시려면 이 싱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쪽에 보이시는 두 개의 버튼은 통풍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쪽의 두 개의 버튼은 동일하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내기 외기 순환이 있으며 이 버튼을 누르면 내기 순환, 다시 꺼지면 외기 순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메뉴 버튼은 이 에어컨 공조 장치를 통합적으로 아이드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설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공기 순환, 상체 온도 조절, 독립 환풍, 좌석 에어컨과 스티어링 휠 히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쓰면 좋은 게 이 좌석 에어컨과 스티어링 휠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차에 탔을 때 추워서 운전석에 앉고 나서 이제 열선을 켜거나 스티어링 히터를 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뉴 버튼을 통해서 자동으로 일정 온도 이상 내려갔을 때 작동하게 하게 되면 굳이 제가 따로 켜지 않더라도 자동 작동을 하게 되며, 그 다음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은 일정 온도 이상 바깥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눌러놓게 되면 아침이나 아니면 추울 때 더울 때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드라이브 작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드라이브 작동 방법 같은 경우는 터치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조고 셔틀을 이용해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조고 셔틀 작동 방법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돌리게 되면 같이 돌아가고 마우스 클릭하듯이 눌러주시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리고 누르면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뒤로 가기 버튼은 여기에 백 버튼이라고 있지만 이 조그 셔틀을 왼쪽으로 넘기게 되면 뒤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이렇게 넘기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단축 버튼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 번에 메인 화면으로 나가시냐면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후 각각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라디오 같은 경우는 FM, AM, CD, DVD, USB, DMB, 블루투스 오디오, 스크린 미러링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님들께서 보통은 블루투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모바일 기기 관리하기를 들어가셔서 새 기기 연결을 누르게 되면 이 블루투스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고객님의 차대 번호가 뜨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 고객님의 폰에서 블루투스를 켜게 되면 이 BMW 77187이 뜨게 될 겁니다. 서로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블루투스 연결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드릴 기능들은 이제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USB 단자가 있습니다. USB 단자가 지금 보시는 요 무선 충전 패드 앞에 하나, 그 다음에 센터 콘솔을 열게 되면 하나가 있는데, USB에 노래를 넣고 나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요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USB에 있는 노래가 차량으로 넘어가게 되며 용량은 20기가까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 넘어간 노래들은 요 음악 컬렉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한 5개 정도 넣어놨었는데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좀 사용하시면 편한 기능이 요 BMW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FM 라디오 특정 주파수를 자주 듣는다고 하시면 요 FM 라디오 89.1 요 빨간색 커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번을 길게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BMW 즐겨찾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지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터치를 하셔도 되지만 요 조그 셔틀 오른쪽 상단에 맵 버튼이라고 있습니다. 이 맵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내비게이션이 켜지게 되면 검색 같은 경우는 빠른 검색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이 깃발 모양의 돋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목적지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목적지 입력하는 버튼도 단축 버튼이 있는데 조그 셔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NAV라고 써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빠른 검색, 컨시어지 서비스, 방문 기록, 저장된 목적지, 관심 목적지,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좀 이제 편한 것 같은 경우는 빠른 검색은 이제 어디 병원, 어디 역 이제 명칭이 있는 곳을 하실 땐 빠른 검색이 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검색을 이용하시는 게 보통은 많이 쓰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전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검색을 클릭해 주시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여기서 보시면 주소 유형을 동도 가능하지만 도로명도 가능합니다. 동을 선택해 주시고 분당동 그 다음에 98-1번을 누르게 되고 OK를 누르면 신규 목적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보통 출고 설명을 할 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즐겨찾기 버튼 하단 쪽에 이제 자주 가는 목적지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NAV를 눌러서 목적지 입력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 보시면 방문 기록에 방금 전에 쳤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요 이제 빨간색 커서가 이제 98-1번지 저희 전시장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7번을 길게 누르게 되면 띵동 소리가 나면서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누르게 되면 FM 89.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7번을 누르면 전시장으로 길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 1번부터 7번까지의 즐겨찾기 버튼은 통합적으로 7개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고객님 폰을 연결했을 때 최근 통화 목록이라든지 연락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최근 통화 목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커넥티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MW의 모든 차종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커넥티드 드라이브의 가장 큰 기능은 이제 상단에 보시게 되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썬루프 조절하거나 이제 등 들어온 곳에 SOS 버튼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SOS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요 주황 색깔 버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의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에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르게 되면 BMW 콜센터로 전화 연결이 됩니다. 전화 연결이 되면서 이 차량의 위치도 같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혹여나 고객님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제가 굳이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SOS 콜이 넘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커넥티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MW 어시스턴트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 출동 서비스, 고객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는 근처에 목적지를 찾아준다든지 이제 주유소를 찾아준다든지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도 볼 수가 있고 현재 이 위치에 대한 날씨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그날그날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카테고리별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주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뉴스를 많이 듣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차량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내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의 기본적인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은 바꿔줘야 되는 설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차량을 들어가시면 차량 설정 혹은 아이드라이브 설정에서 차량의 웬만한 설정들을 다 바꿀 수가 있고, 굉장히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보통 상단에 2개 메뉴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 설정에서 처음에 출고하셨을 때 바꿔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도어 키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이 체크 표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하단에 3개가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요 하단에 3개를 체크를 해 주셔야지 이제 차문 잠근 시나 해제 시 이제 깜빡이가 켜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컴포트 액세스 기능에서 터치를 하게 되면은 문도 잠기지만 사이드 미러도 동시에 잠기게 되는 기능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루프 자동 닫기라 그래서 주차된 차량에서는 우천시 혹은 6시간이 지난 후에는 루프가 틈새만 열린 모드로 닫힙니다 라는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지 비 올 때 혹시나 이제 썬루프를 열어놨을 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설정 같은 경우에서는 바꿔주셔야 될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고객님들 이제 운전석의 위치에 따라서 높낮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들어가셔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셔서 밝기 조절, 높이 조절을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시면 단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이 처음 출고 시에는 단위가 유럽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국내식으로 바꿔주셔야 하고, 출력 같은 경우도 킬로와트에서 마력으로, 회전력 같은 경우도 뉴턴 미터에서 킬로그램 퍼 미터로,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공기압 압력도 바에서 PSI로 바꿔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요 기능 외에도 제가 좀 설명드릴 기능은, 고객님께서 운전하시다 보면 BMW 차량은 BSI라 그래서 이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일정 주기가 됐을 때 엔진 오일을 갈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타이어 압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방법은 차량 상태에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은 요쪽에 메뉴들이 엔진 오일량,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 체크 컨트롤, 필요한 서비스, 텔레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 컨트롤 누르게 되면 현재 타이어의 압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엔진오일 교체 주기를 확인하시려면 요 필요한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오일 교체 주기까지 14,000km가 남았고, 혹은 19년 10월에 교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차량 점검 같은 경우도 확인이 되고, 브레이크 액, 차량 정기 점검, 배기가스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차량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엔진오일 양을 전자식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차량의 엔진오일 열어볼 필요 없이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알림창이 있습니다. 이 알림창 같은 경우엔 차량의 센서가 붙은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알림이 발생했을 때 알려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름이 없다든지 워셔액이 없다든지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든지 냉각수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뜨게 되며, 문만 열려 있어도 뜨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알림은 이제 뜨게 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 뜨지 않으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확인은 해보셔야 되며, 이제 기름이 없다든지 엔진오일 부족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워셔액 없을 때도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뜨고 계기판에도 나타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알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드릴 기능은 요 비상 깜빡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초록색 버튼입니다. 요 초록색 버튼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라 그래서 차량의 안전장치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인데, 초록색이 들어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5 시리즈를 타시다 보면은 혹시나 깜빡이를 넣지 않고 차선을 넘겼을 때 핸들에 조향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꺼달라고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끄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요 초록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전체 켜져 있는데
보시면 하단에 인디비주얼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디비주얼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부분적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디비주얼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인디비주얼 구성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고객님께서 조향 간섭이 들어오는 게 싫으시다, 이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하시면 운전하시다가 차선을 넘어갔을 때 핸들에 조향이 들어오지 않는 기능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좀 운전 스타일에 맞게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고객님께서 안전한 운행을 하면서도 좀 편안한 운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BMW 5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BMW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5 시리즈나 다른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BMW 분단전 시장 코오롱 모터스에서 상담 및 시승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